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L2 헤더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L2 헤더를 만들기 위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어때? TX-링 쪽에다 이제 보내게 되겠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 스위칭 또는 소프트웨어 스위칭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프로세스 스위칭은 나빠요.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멀티플 룩업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도 보면 리커시브 룩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우팅 테이블 하나에,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하나에 정확하게 넥스트홉과 그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없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QIP 라우트하고 176의 1.1을 찾았더니 보니까 이 넥스트홉이 10.0.0.1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없어. 그럼 이걸 또다시 라우팅 테이블 또 검색해. 그랬더니 190, 168, 1.1이 나왔어. 거기에 그랬더니 이것도 또 인터페이스가 없어. 그럼 또다시 이걸 또 검색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트드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나온 거예요? 하여튼 2던 제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커시브 룩업을 일어날 수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라우팅 탭을 여러 번 쿼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또 데이터 스트럭처도 별로 이제 검색에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걸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리커시브 룩업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산을 해갖고 최종 결과만 좀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하드웨어 스위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라우터의 프로세스 스위칭은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일단 모든 기능의 수용이 가능하다. 즉 OS만 업그레이드하면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개발 기간이 계속 빠르고 버그 같은 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 대신 하드웨어 기반 라우터들은요. 보면은 버그 수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버그는 아예 버그 수정을 못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드웨어 칩이 이상이 있으니까. 특히 칩이 또 종류가 약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칩이 있고 아예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에이직이 있는데 그 에이직의 속안에 에러가 있다. 물론 그 에러를 익셉션으로 처리하겠지만 근본적인 기능의 문제라고 그러면 이걸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벤더들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차기 번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라우터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 돼. 설마 뭐 메인 CPU가 이상이 있을 리는 없어. 물론 메인 CPU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가끔 인텔 그 CPU 드라이버 뭐 설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의 버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기반 라우터는 개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고 하드웨어가 롱런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스위칭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아까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찾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하고 어제이션시 테이블, ARP 테이블 같은 거죠. 거기 두 개를 모아서 핍 테이블이라는 데다 이게 보관을 하는 거죠. 라인 카드에 그 소프트웨어 핍이 있고 그걸 MPU나 에이직의 티캠에다가 보관하는 하드웨어 핍이 있거든요. 이거 미리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하드웨어 핍 테이블만 쿼리를 하게 되면 바로 패킷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죠. 미리. 아까 우리가 LFA에서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핍 테이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 그 핍 테이블은 바로 뭐냐면 실제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핍 테이블과 A 저지션시 테이블을 JCNC라고 인접 테이블을 같이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핍 테이블에는 네트워크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하고 넥스트 홉하고 그 다음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JSON 테이블에는 넥스트 홉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묶어서 하드웨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포워딩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라우터 테이블하고 인그레스 인터페이스하고 LT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짬뽕이 된 거고 한 번 싱글 룩업을 통해서 바로 목적지로 가는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 COIP CF 176의 1.1 디테일 해가지고 요거 그 시스코 CF 테이블, 하드웨어 테이블 보여주는 거죠. 밑에 거는 보면 쇼 라우터 핍 1번 해갖고 알루의 핍 테이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포워딩 정책을 수행하는 걸 갖다가 하드웨어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더넷 제로에 L2 헤더하고 패킷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요. 그럼 CPU는 예전 같은 경우 IP 인풋 프로세스 스케줄 하는데, 스케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럽트 레벨에서 pip 테이블을 쿼리를 해버려요. 거기서는 L2하고 라우트 테이블하고 L2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서 바로 L2 헤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ip 테이블이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IP 인풋 프로세서나 얘네들의 도움을 받겠죠. 이걸 갖다 하드웨어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스위칭은 바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하는 걸 안 해도 되고요. 미리 컴파일된 인터페이스 정보나 L2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로 L2 헤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p 테이블은 일반적인 데이터 스트럭처가 검색에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라우팅 테이블들이 해시 형태로 인덱스를 만든 반면에 pip은 mtry라고 하는 인덱스를 만들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뭐 제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도 아니고 메모리 검색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룩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포워딩 정보를 다 얻어내는 걸 갖다가 하드웨어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 라우터가 단순하게 포워딩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패킷에 대해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ASIC이나 MPU에 내장하고 있는데 그 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시스코 같은 경우는 시스코 CAF에서는 이런 기능, 왼쪽에 있는 기능은 지원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세스 스위칭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위칭이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는 없다. 장점, 속도가 빠르다. 근데 문제가 개발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하나 나오는데 1, 2년씩 걸리잖아요. 칩 만들어야 되고 칩 기반으로 해서 판넬 만들어 서로 연결해야 되고 거기다 운영체제 포팅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기능 개선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러닝 타임이 짧아요. 라이프 타임이. 그래서 바로 상위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 지원하지 못하면 바로 그거는 어디서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칩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모듈 자체가 새로운 칩으로 들어가는 거 뭐 업그레이드 된 버전들이 나오고 돈 더 달라 그러고.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 나왔다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 논리적인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연결해 나갈 건데 요거 기억나시죠? 아까 했던 거. 예, 동태군 아우팅 프로토콜이 립 테이블 만들고 LDP, RSVP가 LIB, 레이블 인포메이션 베이스 만들고 이게 라인 카드 CPU한테 넘어간 걸 소프트웨어 PIP, 소프트웨어 LPB라고 부르고 얘가 이거를 라인 카드 앞에 포트 앞에 있는 MPU한테 넘어준 이거를 하드웨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MPU라는 게 포워딩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서비스 관련된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MPU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라우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걸 간단히 좀 한번 훑어보죠. 오른쪽 끝에 보면 시스코의 최초의 라우터입니다. 이름이 아마 IGS인가 그럴 거거든요. 예, 모토로라 CPU에다 만든 아주 제네럴한 컴퓨터하고 비슷합니다. 예, 마크도 옛날 거고. 얘는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CPU한테 이제 인터럽트라는 걸 걸어서 CPU가 그 패킷을 메모리 공간에다 집어넣고 라우팅 테이블 뒤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뺐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소프트웨어 라우터였죠. 근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프로세스 스위칭이라는 걸 하는데 그 네트워크 아답터가 인터럽트를 걸면 어떤 CPU가 어떤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하고 이 프로세스가 그 패킷을 읽어들여서 D램에다 적재를 하고 거기서 IP 헤더를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IP 라우팅 테이블 뒤져가지고 목적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다시 인터페이스에 내보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왜 자꾸 그 주변 장치에 액세스하는 것 자체를 그 CPU가 다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DMA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